반갑습니다. DMB 특허법률사무소 도태현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 중 하나인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제도에 대해 3번에 걸쳐 올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편에서는 연구소를 신고하는 방법, 3편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편이고요. 정식 명칭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지만 편하게 연구소라고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소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지원 혜택들을 누리려고 설립을 하겠죠. 혜택들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주고요.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기술 인증 등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주기도 해요.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거래 조건에 반영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은행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득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 혜택들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을 경상개발 및 처리하고 임금의 25%만큼을 세액공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의 연봉이 6천이라면 25%, 1,500만큼 세액공제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25%보다 더 높은 배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은 2개가 있는데 먼저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과 2월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말로 하면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X1 과세연도에서 소득세가 700으로 결정됐고 연구소를 통한 세액공제액이 1000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최저한세 7%를 적용받지만 연구소를 통한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세금은 안 내는데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니까 뭔가 아깝죠. 300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어서 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 초과분 300에 대해서 다음 과세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2월 공제 제도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다음 과세연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X2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1,400으로 결정됐고 세액공제액이 1,000으로 결정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납부세액은 400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2월 공제액이 300이 있으니까 여기서 300씩 까져서 결국 납부세액이 1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월 공제액을 다 사용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케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X1 과세연도의 소득세가 700으로 결정됐고 세액공제액이 2,000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이 더 늘은 거죠. 8,000이 돼서 이제 25%, 2,000만큼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더 크니까 납부세액은 없을 거고 2월 공제액이 700에서 2,000을 빼서 마이너스 1,300, 결국 1,300이 2월 공제액이 되겠죠. 그리고 X2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700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2월 공제액 1,300만큼을 차감할 수 있으니까 납부세액은 0이 됩니다. 근데 700을 차감하고도 2월 공제액을 다 못 쓰죠. 600만큼 남게 되니까 이 600이 그대로 X2 과세연도에도 2월 공제액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X2 과세연도에서도 세액공제액이 2,000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이 세액공제액 2,000은 그대로 2월 공제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X2 과세연도에서는 2,600만큼의 2월 공제액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3 과세연도에서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소득세가 5,000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X1 과세연도에서 발생돼서 아직 남아있는 600만큼 깔 수 있죠. 그러면은 4,400이 되고
X2 과세연도에서 발생된 2,000만큼 또 까면 2,400이 되겠죠. 그리고 X3 과세연도에서도 2,000만큼의 세액공제액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은 400이 됩니다. 2월 공제액 다 썼으니까 0으로 되겠죠. 원래 소득세는 5,000이었는데 2월 공제까지 다 합치니까 400까지 줄어듭니다. 이처럼 활용을 잘 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보셨듯이 2월 공제액은 1년만 이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게 총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X1 과세연도에서 2월 공제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쭉 X2, X3에서도 못 썼으면은 쭉 쓸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10년이니까 X11 과세연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도입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치 연구소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연구소 설립 요건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돼야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업종 이외에는 모두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살펴보면은 이런 주점업이나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인적 요건이랑 물적 요건 두 가지를 추가로 충족시키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요. 바로 인적 요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적 요건은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회사가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이러면은 직원 중에 마이스터고를 졸업했거나 기능사를 보유하고 나서 4년의 재직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연계 분야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산업기사를 보유하고 2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자연계 분야 3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자연계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원을 연구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조금 요건이 완화돼요. 자연 계열이라는 조건이 완화가 되는데 바로 살펴보면 2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2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3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1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증 보유한 경우. 자,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은 이제 그 직원을 연구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서비스 분야인지 과학기술 분야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분야 업종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여기 표에 있는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서비스 분야신 거고,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과학기술 분야인지 서비스 분야인지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원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이 1명 이상이다 이러면 전담부서를 설립하시면 되고요. 3명 이상이다 이러면 연구소를 설립하시면 돼요. 이게 전담부서를 설립하든 연구소를 설립하든 똑같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구소를 설립하시는 게 좀 더 기술력 평가에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회사가 창업하고 3년이 안 됐다, 아니면 벤처학인 기업이다 이러면 2명으로도 연구소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창업 3년 미만이라면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만족시키면. 근데 대표자를 연구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원 중에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적 요건이 남았는데요.
물적 요건은 되게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파티션으로 다른 부서와 분류할 수 있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물적 요건을 만족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 전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출입문 있는 독립된 공간을 연구소로 만드셔도 되고요. 연구소로 쓸만한 방이 없다 이러면 구석에다가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 건물이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 전용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적 요건은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구소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설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연구원 임금의 25%를 10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립 가능한 업종이고 인적 요건이랑 물적 요건을 만족하면 설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업종,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모두 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연구원에 해당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이다, 전담부서 설립하시면 되고, 3명 이상이다 이러면 연구소 설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건물, 무허가 건물, 주거 전용 건물이 아니고 50제곱미터 이하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물적 요건은 대부분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연구소의 혜택과 설립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MP 특허법률사무소 도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